되었으므로 제25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류정화 의원입니다. 오늘 도시주택국을 시작으로 오는 10일까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영철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류정화 위원장님과 손하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석형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상봉 건축허가과장입니다. 한우식 주택과장입니다. 현병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순서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도시주택국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 대비 3억 7,400만 원이 증액된 360억 2,600만 원으로 부서별 세부 내역은 예산서로 가름 보고드리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 대비 1억 1,300만 원이 증액된 433억 9,9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8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기정 대비 400만 원이 증액된 30억 9천만 원으로 감액 내역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재경비 수수료 200만 원과 경관위원회 참석수당 500만 원이며 증액으로는 2023년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건축허가과 소관은 기정 대비 19만 원이 증액된 16억 6,300만 원입니다. 2023년 농지 불법행위 단속지원사업 정산 결과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합계 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토지정보과 소관은 기정 대비 1억 800만 원이 증액된 23억 9,3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토지 특성 일제 조사 및 집가산정 필지수 감소 등에 따른 집행 잔액 2,500만 원, 지적 제조사 사업 연속도면 및 지형도면 작성 수수료 집행 잔액 1천만 원이고 증액으로는 지적 제조사 사업 도일 3지구 완료에 따른 조정금 1억 5,500만 원, 주소정보위원회 참석수당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부터 266쪽 서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순세계 잉여금 등 3,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 예산으로 예탁금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쪽부터 230쪽
안중 송담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순세계 잉여금 등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 예산으로 예탁금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부터 234쪽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순세계 잉여금 등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 예산으로 예탁금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쪽부터 238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순세계 잉여금 등 1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 예산으로 예탁금 1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 2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81쪽부터 282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040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2030 평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2개 사업 추진에 따른 용역비 총 7억 8,200만 원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 2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건축허가과 소관 청부급 옥길 3리 마을회관 지원사업 착공 지연 등으로 연내 준공이 어려움에 따라 사업비 2억 원을 명시 2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한시적 지원사업으로 지급기간이 2025년 12월까지임에 따라 5억 4천만 원을 명시 2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특별하게 302쪽 도시개발과 소관 통복 일수문 배수펌프장 설치 사업 20억 원을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명시 2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명시 2월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5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2025년도 기금운영 계획안 91쪽입니다.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은 민간개발 등에 따른 공공기여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억 9,9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기금 조성 계획 수입은 1천만 원으로 2025년도 말 기준 총 4억 9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95쪽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수입 지출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쪽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예치금 회수로 8,200만 원, 98쪽 지출은 시금고 예치금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5개 광고 발전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5개 광고 발전기금은 5개 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억 6,1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기금 조성 계획은 수입 5억 8천만 원, 지출 5억 5천만 원으로 2025년도 말 7억 3,600만 원입니다. 105쪽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수입 지출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6쪽 수입은 5개 광고물 신고 허가 증지 수입과 5개 광고물법 위반 이행 강제금 및 위반 과태료 수입, 예치금 회수 등 6억 2,400만 원이며 108쪽 지출은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 및 현수막 게시대 관리비 5억 500만 원과 시금고 예치금 1억 1,900만 원을 계상한 6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사업 사업명세서 7조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전년 대비 27억 100만 원이 증액된 354억 5,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은 전년 대비 6억 700만 원이 감액된 23억 9,800만 원으로 주요 감액 사유는 농지보전 부담금 징수교부금 5억 원과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 및 각종 위반 과태료 1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은 전년 대비 30억 3,200만 원이 증액된 306억 7,200만 원으로
주거급여 등 12개 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토지정보과 소관은 전년 대비 2억 7,600만 원이 증액된 23억 8천만 원입니다. 주요 사항은 개발부담금 징수 교부금 6억 4천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6억 원, 개발부담금 5억 원, 지적재조사 사업 등 국고 보조금 3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2024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19억 7천만 원이 증액된 401억 5,100만 원이며 소관 부서별로 신규 사업 및 전년 대비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 도시계획과 소관은 전년 대비 10억 6,800만 원이 감액된 18억 6,4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2030 평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 9억 5천만 원, 도시계획 정보체계와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관리 용역비를 각각 8천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35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토지 매입비 및 재경비는 현재 접수된 토지 매입 청구권이 없어 토지 매입비 없이 재경비 수수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관 광장 등 디자인 사업지 운영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수립 용역비 1억 7,300만 원과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비 2억 7,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쪽 도시개발과 소관은 전년 대비 1억 5,900만 원이 감액된 2억 200만 원으로 민간 제한 도시개발 사업 조합 업무 회계 검사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쪽 건축허가과 소관은 전년 대비 2억 7,100만 원 감액된 14억 5,300만 원입니다. 건축위원회 등 3개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4,200만 원, 마을에 간 정자 건립 및 개보수 지원 사업 3억 1천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5억 원, 반지하 주택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사업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41쪽 도비 보조 사업으로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 사업 1억 원, 한옥건축 지원 사업 1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쪽 주택과 소관은 전년 대비 33억 8,300만 원이 증액된 351억 700만 원입니다.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로 23억 원, 44쪽 도비 지원 사업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3,900만 원,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지원 사업으로 의무관리 대상 2억 4천만 원, 비의무관리 대상 1억 2천만 원,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보조금으로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쪽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등 지원사업 신규 사업인 안전관리 시설 비용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한 인건비, 홍보물 제작 등 운영비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부터 49쪽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로 308억 300만 원, 신규 사업인 주거복지센터 활동 추진 운영비로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청년 월세 한시 지원 특별 사업으로 5억 2천만 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비 2억 1,600만 원 등 주거복지 관련 6개 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 보조 사업비 316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쪽 토지정보과 소관은 전년 대비 8,700만 원이 증액된 15억 2,300만 원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1억 1,600만 원, 개별 공시지가 국고 보조금으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보조금 2억 8,200만 원, 지적 재조사 사업 일반 운영비로 3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 사업을 위한 일반 운영비 및 시설비 등으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 국가 지원 사업으로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유지관리
6,400만 원, 국가주소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5,200만 원,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7,300만 원,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 토지 이동 정리 및 지적 측량 성과 검사 일반 운영비 등으로 9,100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부터 332쪽 소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소재지구 채비지 매각대금 등 15억 5,2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소재지구 채비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및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15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쪽부터 336쪽 안중 송담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순세계 잉여금 등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 예산으로 예탁금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9쪽부터 340쪽 통복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순세계 잉여금 등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 예산으로 예탁금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3쪽부터 344쪽 만호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순세계 잉여금 35만 원, 세출 예산으로 예비비 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7쪽부터 348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공공예금 예치금과 순세계 잉여금 등 1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 예산으로 공공용 채비지 시설 유지관리비 2천만 원, 가곡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 1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9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으로 도시개발과소관, 가곡지구 도시개발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 363쪽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으로 도시개발과소관, 가곡지구 도시개발 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616억 4,7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5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원안 반영되어 각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상정안 전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3개, 2개과씩 나누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허가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고 심사 안건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네, 손한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한명 의원입니다. 우리 평택시 도시주택국 우리 국장님, 박영철 국장님이야 우리 과장님 5분 2024년도 살림 꾸려 나가시느냐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1년 동안 특별한 사고 없이 평택시 시민을 위해서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공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이 시간은 3회 추경 2024년도 3회 추경 및 2025년도 본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인데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 예산도 이렇게 넉넉지 않게 편성하시느냐고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올 한 해 한 달 정도 이렇게 기간이 남아 있는데 올해 3회 추경 예산 올라온 과가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개발과 토지정보과 이게 세 개 과죠. 예, 그렇습니다. 건축허가과하고 주택과는 추경 예산이 없는 상황이고요. 명시 2월이나 사고 2월 이런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마무리를 잘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택시가 전반적으로 사업 계획이 굉장히 지금 많죠. 사업 계획이 평택시가 전체적으로. 예, 계속 네. 도시가 좀 네, 네. 팽창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표를 보니까 2025년부터 2029년까지에 대한 세입 내용을 보니까 큰 변화가 없고 5년 동안 2029년도에 가서는 약 한 268억 정도가 감소가 돼요. 전체적인 예산이. 이런 거로 봤을 때는 평택시의 지금 사업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이제 도시개발과 과장님 계시지만은 민간 도시 개발에 대해서 지금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따른 어떤 세입 저감도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신축이 돼서 일부에서 평택시로다가 전입 올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빨리 터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아시겠지만 지제역에 지금 한승센터도 지금 준비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평택시에 지금 우리 도시주택국이니까 말씀드리지만 도로 문제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바로바로 확포장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작을 못하고 있고 장기 미집행으로 묶여 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2040 계획에 보면은 많은 사업이 지금 그려져 있는데 그 추진을 한 몇 프로 정도 지금 국장님 보고 계십니까? 지금 2040 도시 기본 계획은 저희가 이제 5년마다 지금 재수립을 하는 계획이 되겠고요. 도시 기본 계획에서는 크게 이제 우리 도시 지표를 설정하는 과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현재 국토부하고 사전 협의는 107만으로 지금 마무리가 돼서 저희가 이제 경기도의 심의를 해서 최종 승인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한 인구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병행해서 이제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우리 시의 이제 전체적인 균형 발전이나 그게 좀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시지역 확장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좀 잘 해주시고요. 그 도시계획과가 지난해 2023년도에는 예산 집행률이 73.9%로 이제 수치가 나와 있어요. 올해는 지금 몇 프로 정도 진행을 하셨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도시주택국 지금 이제 지난주에 최종 점검한 거는 네. 저희가 이제 먼저 추경에도 그렇고 지금 그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들은 많이 삭감을 해서 전체적으로 연말까지 가면은 한 95%에서 96% 정도 그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5% 정도. 예산 불용액이 안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지난해는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했어요. 59.9%. 뭐 과장님 바뀌셨지만은 올해는 어느 정도 집행을 하고 예측을 하고 계시죠? 뭐 과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국장님 뭐 하시라고 그러죠. 아니, 저희가 지금 얼마 전에 한번 좀 체크해 봤는데요. 전체적인 사업비는 거의 다 진행됐고, 그 통북지구 배수 펌프장 관련돼 갖고는 이제 행정 절차 때문에 지금 20억 정도 지금 명시월 지금 올린 상태고요. 지금 저희가 팽성 쪽에 이제 본정 함 지구라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당초 시에서 이제 추진하는 걸로 공사업 추진하다가 이제 그게 이제 타당성이 안 맞다 해서 경제성이 안 맞아서 이제 취소하는 바람에 그거 이제 계속비에서 현액 관리를 하면서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그거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물론 이제 뭐 안정적으로 사업을 끌고 가려면은 뭐 예산을 비축을 해서 또 이월시켜서 사용도 하겠지만은 우리 평택시 지금 재정 입장은 그렇게 갈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난해 같은 경우 뭐 한 60% 집행을 했으면은 약 한 40%가 미집행을 하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본 예산을 집행을 하실 때 우리가 약 한 뭐 추경에 가서 다시 그 예산을 올리시더라도 뭐 15%에서 한 20%는 감액을 해낸 게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뭐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세운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집행을 해서 계획대로 집행을 해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좀 부족함 없이 좀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90%, 95%가 돼야지만이 사업을 잘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도시개발과에서 뭐 민원 사항에 부딪혀서 바로바로 진행을 못하는 그런 사업건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좀 관련 팀장님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최대한 이월액이 없도록 그렇게 좀 특별히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디 건축 허가까지 질의하나요? 아니요. 두 과? 건축 허가까지. 네, 건축하십니까? 예? 예, 예, 맞습니다. 계획과 개발과 허가. 건축학과 지난해 91% 집행을 하셨고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뭐 지금 3회 추경 예산도 이번에는 예산 안 올리셨고 건축학과에서 지금 이런 질문을 좀 드려도 모르겠네요. 우리 평택시에 감사과가 있죠. 감사과인가요? 감사관. 감사관이 있습니다. 네. 그쪽에 건축 쪽으로 전문위원이 계십니까? 직원분 중에? 지금은 없습니다. 먼저까지는 6급도 있었고요. 기술감사팀장 체계를 해가지고 팀장하고 팀원이 7급짜리 TO가 있었는데요. 다른 직렬로 대체하면서
그 시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은 감사관실에서 어떤 감사 업무를 하실 때 이 전문성이 없는 직원이 계시다 보니까 어떤 사고나 어떤 그런 민원 사항이나 이런 일에 대해서 특별히하게 이렇게 감사 물론 이제 감사의 어떤 교육을 받고 이제 하시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게 굉장히 좀 우려스러워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인사팀이나 이제 대표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은 감사관에도 전문 직원이 파견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이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현재도 지금 이제 같은 시설직 직군 내에 지금 토목직들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이제 건축 분야, 건축. 예, 토목 말고 건축. 네. 그게 이제 저희 인력 운영 계획에 따라서 전에는 이제 기술감사팀장을 건축 직류에서 했었는데 지금 이제 토목 직류에서 하고 있고 그거는 저희 내부 여건에 따라서 좀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감사 때는 이제 감사팀하고 기술감사팀이 같이 이제 감사 대상 수감 대상을 나가서 전체적인 기술 업무를 보고 거기에 좀 의문이 가는 거는 실무 부서하고 또 협의를 하기 때문에 큰 공백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번 건의를 좀 한번 해주셨으면 해요, 우리 국장님께서. 네, 알겠습니다. 감사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 허가과에서 1년에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라고 그러나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올해 2024년도. 메모 안 해오셨으면 그냥 자료를 한번. 네,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평택시의 전반적으로 무허가 건축에 대해서 비중이 어떻습니까, 지금? 해마다 제 발생하는 건수가 있고요. 치유되는 건수가 계속 이제 치유가 안 되다 보니까 누적돼서는 계속 지금 증가 추세가 있는데요. 네, 내년부터는 이제 부가 건수, 그러니까 부가가 1년에 2회 정도 하기 때문에 좀 각성 갖고 많이 철거할 거로 예상은 되지만 현재까지는 누적돼가지고 건수는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요즘에 폭설로 인해 얼마 전에 폭설로 인해서 우리 농경지 쪽에는 이제 하우스 시설이 굉장히 많이 망가졌고 또 상가 주택도 캐노피나 이런 부분이 많이 망가졌고 재래시장도 굉장한 그런 피해가 크고 그런데 보면은 이제 사실 불법 건축물도 많이 상류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특성상 불법 건축물을 이용을 하면서 영업행위나 이런 행위들을 몇십 년간 이렇게 해온 지역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택시에서 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개선할 방법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아침마다 폭설에 대한 대책 회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사유 시설에 대한 저희 국가 재난망에 다 이제 등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이든 사유시설이든 NDMS에 다 입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시설까지 이제 신고된 건은 다 입력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지원 규모가 결정이 되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허가과장님도 아시겠지만은 소상공인을 위해서 일부 어느 상당한 면적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많이 지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네, 양성화는 이제 법적 대통령으로 시행이 되지 않는 이상 안 되는데요. 저희 이제 법 테두리에서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유들이 있게 봐서 양성화 쪽으로 이제 가능하면 맞춰드리려고 하는 건데 실제로 이제 위반 사항이 좀 큰거나 아니면 그 대지를 침범했거나 이런 사항은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상견 분들이 혜택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재래시장이나 이런 부분도 특성상 시장의 어떤 특성상 피치 못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 평택시의 입장을 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 이번 폭설로 인해서 이제 그 다 여러 분야에 이제 피해가 많은데 제일 피해가 많은 부분이 이제 축사 시설인 것 같습니다. 비닐하우스는 건축 인허가 없이도 이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축사는 또 이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절차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165개 정도 그 축산농가가 피해를 봤는데 저희가 이제 이 행정적으로 이제 인허가를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피해본 농가에 그 전화를 드리고 이제 확인을 하려고 했더니 아직은 이제 그 복구 때문에 이제 저 다른 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사 협회랑 협의를 해서 그 행정적으로 이제 지원을 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지원 드리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론 이제 오늘은 본예산을 논의하는 시간이지만은 내년도 추경 때는 올해 그 수해를 입은 그런 시민과 폭설로 인해서 그 손해를 많이 보신 그런 시민들에 대해서 어떤 도움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장님이나 이제 과장님들께서도 그런 부분, 평택 시민들이 지금 수해나 폭설로 인해서 많이 가슴을 아파하시는 그런 시민들이 많다는 부분 이런 걸 명시를 좀 해주셔가지고 내년도 1회 추경 때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좀 담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아마 그 종합대책을 그 마련해서 아마 발표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세 개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그 먼저 25년도 기금 운용 계획에 보면 그 공공시설 등 설치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21년도에 처음 설치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24년도 말 조성액이 3억 9,900이고 25년도 말 조성액이 이게 4억 9천으로 조성액 계획이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목표가 얼마예요? 50억 원을 50억 원. 네. 근데 이 공공시설 설치 기금이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공공시설들의 설치 비용 등으로 해서 이렇게 조성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 운영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그때 뭐 조례 제정할 때 기억이 나는데 잘 이건 하신 건데 실제로 이 조성이 굉장히 이제 따져 봤을 때는 지출은 사실상 올해는 계획이 없는 25년도에는 없는 건데 이 조성액이 예를 들어서 지금 공공설치 설치 비용 같은 이 비용들에 보면 그 지구 단위 계획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도시 군계획 시설 결정 변경 동의란 그 토지 가치 상승분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차액의 범위에서 그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이런 부지를 제공해서 설치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의 사업들을 통해서 기금을 좀 마련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이게 목표
2015년도와 비교했을 때 잘 이게 안 되는 어떤 사유가 있나요? 현재 그 지금 이제 지구 단위 변경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사전 협상을 진행을 하는 그 사업 지구도 좀 있는데 그게 아직 행정 절차가 다 마무리가 안 돼서 그 아직 이제 수입이 발생이 안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구 단위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그 이제 할 수 용도가 더 상향이 된다거나 하면은 그 차액만큼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이제 좀 시기가 지나고 행정 절차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면은 그 지금 수입이 발생이 돼서 규모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뭐 국장님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그런 좀 기금 조성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지금 내년도에 한 2개 사업지 정도는 어느 정도 결정이 좀 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 한 100억 이상은 아마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행정 절차가 그 과정이 좀 많이 남아서 그래서 이제 뭐 이 관련돼서 그 이 기금이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기반 시설을 설치 비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쪽에서는 도시의 균형이나 도시 발전을 공공적인 부분에서 발전을 만들 수 있는 기금이라 되게 중요한데 이걸 하려면 저는 그런 공공 기여를 하려면 적절하게 용적률과 건폐율들이 있어야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받을 수 있지. 다 줄 수 있는 조항이 돼 있는데 굳이 공공 기여라고 하는 게 협상에서 우리가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협상하기가 공공에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같이 함께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지금 이제 그 시행령에서 정한 그 상한대로 저희 그 도시계획 조례로 다 허용을 해놨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좀 다시 좀 그 상향률을 좀 조정을 해서 좀 그 도시를 좀 계획적으로 더 관리를 하고 기반 시설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관리계에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그 도시개발과에 보면은 각종 그 지금 특별회계로 해서 토지구역 정리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을 특별회계로 하고 있잖아요. 하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전체 5개입니까? 지금 현재 이거 나와 있는 거는 지금 2개 지구입니다. 그 2개라는 게 어디죠? 저희가 지금 이번에 하는 그 본예산에 올린 그 가곡지구하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포승 쪽에 이제 만우지구 있습니다. 근데 가곡지구는 가곡지구 특별회계가 별도로 있습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은 사업지가 이제 어느 수에 올라갈 때 이제 거기 조례를 정해서 그 특별회계로 기타 특별회계로 해서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곡지구 예산은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로 편성했죠. 지금 현재는 저희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그 예산상의 일부 자금을 운영해서 쓰는 거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우리가 각각의 명칭을 통해서 도시개발 그 특별회계를 했는데 가곡지구는 안 한 뭐 특별한 연유가 있나요? 저희가 이제 가곡지구도 이제 특별회계를 저기 진행해서 채비지 매각이나 이런 단계가 되면 이제 그때 이제 준비해서 진행합니다. 지금 현재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을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이제 전용해서 이제 운영해서 쓰는 겁니다. 언제 그럼 가곡지구 특별회계는 언제 만들 생각이에요? 저희가 지금 인허가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그거 되면은 저희가 이제 특별하게 마련해서 거기서 채비지 매각이나 이런 거 해서 이제 진행해서 잘 맞든 충분히 전 이해는 안 되는데 뭔 연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보통은 각각의 사업에 그 특별회계로 했던 것 같고 안중송담 같은 지금 안중송담이나 통복지구는 사업은 정리는 다 됐잖아요. 회계 청산이 안 된 건가요? 지금 이제 그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일부 이제 주차장 부지 같은 게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정리하면 완전 정리합니다. 그러면.
그 도시개발과의 서재지구 토지구의 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채비지 매각 수입이 있는데 이게 한 15억 잡았잖아요. 어디 네. 채비지 매각 네. 예산으로 잡았어요 수입을? 지금 그 우리 그 법원 옆에 보면은 그 학교 용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용지. 네네. 거기 일부 지금 이제 주차용도로 이렇게 쓰고 있기는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평생 학센터에서 이제 그 매각을 한다 해서 저희가 이제 용도 변경을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내년도 정도 되면 용도가 이제 학경주에서 이제 그 평생학센터로 이제 매각할 수 있는 용도로 바뀌면 그 매각 금액에 대한 계약 금액 15억을 저희가 계산한 겁니다. 평생교육센터는 예산 잡았나요 25년도에? 본 예산은 지금 저희가 확인했을 때 본 예산은 못 잡은 것 같고요. 추경 정도에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추경에 편성이 돼야 들어오는 거네 15억. 네. 그다음에 그 각각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예산이 24년도에도 있고 25년도에도 지금 9억 5천이 요구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 갖고 있는 부분이 이제 어쨌든 도시 기본계획의 기준을 좀 맞춰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좀 설정하는 거라 상호 그 협의나 이게 업체가 같나요? 용역을 하는 업체가? 예, 구성은 좀 다른데요. 그 대부분 그 같은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관리 계획도 있고 이제 뒤에 보면 뭐 디자인과 관련돼서 그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두 가지 디자인 관련해서 지금 두 가지 예산이 올라 그 크게 보면 도시 디자인 관리 체계 구축 있잖아요. 예산 그것도 있고. 근데 이제 이 관리 경관 및 또 뭐 디자인 사업으로 해서 또 예산도 있고 이게 4억 5천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그 지역들이 뭐 대단히 넓은 지역들은 아닌 거는 뭐 저희 우리나라라는 게 이제 인구 밀도도 높고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어떤 보편적인 이 부분에 대한 반영들은 당연히 뭐 돼야 될 부분들은 당연히 돼야 되는데 또 어쨌든 지역이라는 게 지방이라고 하는 게 각각의 특수성과 고유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서울은 서울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고 또 뭐 부산은 부산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고 뭐 경주대로 전주는 전주대로 나름대로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데들은 이제 오래된 도시이다 보니까 문화유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상대적으로 있어서 근데 이제 우리 평택은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잘 보존해야 될 문화유산들도 잘 보존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평택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계획과 디자인들이 좀 만들어 나가야 된다. 물론 노력들도 해오셨지만 과연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는 계획들이 추진돼야 뭐 멀리는 100년, 20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짧게는 30년, 40년 후에 평택은 이런 도시로서의 고유성과 특성을 가지고 그 도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물론 아파트의 가격, 뭐 주택 가격, 뭐 또 직장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우선순위 되는긴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여건들이 더 만들어지면 좀 더 그 지역에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또 선택할 수 있는 여지들도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 평택이 갖고 있는 뭐 평평하다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또 의미가 있고 뭐 그 속에서 노을도 있는 거고 그럼 뭐 노을의 경관들도 어떻게 보존돼야 되는지 뭐 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어떤 지역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나갈 건지 또 평택은 얕은만한 야산들이 많은 도시잖아요. 야산이 갖고 있는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높은 산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듯이. 그리고 택자라고 하는 건 연못이나 이런 어떤 뭐 호수라면 호수, 뭐 자그마한 저수지들 이런 것들이 많은 곳이 평택이라는 또 특성이 분명히 있고,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보존, 또 기존에 없어졌던 것들을 복원하는 부분들, 또 우리는 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 과장님, 생태학 하청 과장님도 하셨지만 그런 강들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녹아나는 그런 지금 관리 계획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 필요하다면 이런 예산들은 더 늘릴 수 있다. 그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뭐 전문적인 어떤 데이터라든가 사업들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들은 뭐 매덕 늘리는 거 저는 뭐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가야 된다. 가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역량 있는 업체라든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걸 수행할 수 있는 곳이 과연 얼마나 될 건지는 참 고민이 된다. 뭐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예산과 관련해서 사업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방향. 네, 그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많이 공감을 하고요. 그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 내년 1월에 이제 그 마무리되는 용역이 그 경관자원 기초조사 용역을 그 우리 평택시에서 이제 처음 수립을 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상지를 조사를 하고 시민 설문까지 마치고 이제 의회 보고도 드렸었는데, 그 경관자원 기초조사 용역에서 우수 경관으로 선정된 그 이제 경관 자원하고 그 외 다수를 조사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베이스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이제 각종 자료에 활용도 하고 그 경관을 어떻게 알리고 홍보하고 어떻게 가꿀 것인가에 대한 그 계획도 계속 연차적으로 수립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저희도 고민이, 이제 평택에 오신 분들이 우리 평택은 갈 데가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 자체도 이제 정확하게 그 데이터베이스화가 안 되고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관리되고 있는 측면도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전체적인 말씀하신 우리가 이제 평야나 이제 강에 대한 그 자원을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그 관리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또 활용할 것인가까지도 저희가 더 그 내년에 추진될 용역에서 담아서 더 좀 구상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건축과 관련해서 그 사업 설명서 보면 36페이지인데 명세서는 40페이지인데 그 마을회관 건립이 2억 있고 정자 건립이 1,000만 원 한계소가 있는데 그 이게 감소됐어요. 근데 마을회관의 건립은 보통 1년에 요청이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지금 올해, 그러니까 2025년도에 봐서 신청 건수가요,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지금 6건 정도가 접수되었습니다. 6개 들어왔는데 한 군데 가능한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5군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제 현장 확인을 안 했고요. 신청 건수만 받은 거라요. 현장 조사를 저희가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또 필요성이 뭐 느껴지면은 뭐 추경에도 저희가 반영하겠지만 현재는 한두 개 신청을 못했고요. 일단은 최근에 조사한 게 저희가 6건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20년 이상 넘으면 오래된 것들 신청할 수 있고 없는 지역은 토지를 확보하면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거 중장기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20년 된 게 몇 군데가 있고 또 없어서 이게 신설이 를 해야 될 곳들이 있는데 토지가 뭐 확보가 안 돼서라든가. 정확하게 파악된 건 없고요. 저희가 이제 그 대략적으로는 저 갖고 있지만 정확히 파악된 건 없습니다.
네, 이- 저희가 그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전체 현황은 지금 파악해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뭐 신축을 한다든가 개보수를 한다든가 대한 거기에 대한 그 전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이게 신청주의로 해서 이제 저희가 그 사업을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마을회관 질 때 지금 우리가 보조해주는 액수가 그대로예요? 아니면 늘었습니까 이게? 늘지는 않았고요. 그대로 2억입니다. 2억까지예요? 네네네. 그 전에는 1억 5천인가 얼마? 그 전에 이제 평택 지원 특별법 할 때는 좀 금액이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고민은 또 하나 이제 측면이 다른 측면을 말씀드려요. 이게 마을이란 자연부락들이 주로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과 동시에 그 경로당을 같이 쓰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마을회관 준공 예. 다음에 근데 평택이 인구가 늘어나지만 네. 자연불악의 인구들이 느는 곳들은 되게 소수예요. 네, 막 대부분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읍 소재지나 면 소재지에 빌라나 뭐 이런 거로 집중되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과연 10년 후에 이럴 때 유지가 가능한 마을회관도 있지만 유지가 굉장히 어려운 그 마을회관도 있을 수 있다는 그 고민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네, 이제 마을회관이 경로당 같이 쓰니까 점심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제공하기가 어려운 곳이 점점 생기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시는 분이 너무 연로해져서 요양원에 갔다든가 너무 연로하셔서 그래서 오시는 분이 너무 이제 적어지신 거지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지금 신청 받아서 져주고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이게 경로당은 또 노인장애과에서 또 같이 하잖아요. 경로당은 노인장애과에서 지원해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계획을 이걸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건지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양한 방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예산을 세우는 것과 별개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마을회관 개보수는 지금 17건 개보수 들어온 건가요? 네, 저희가 파악한 거는 17개소. 이거는 신청만 받은 겁니까? 선정까지 됐습니까? 신청만 지금 받은 상태고요.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저희가 내년 초에 이제 현장 답사해가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순위를 매겨놓을 겁니다. 이 정자는 사용들을 잘 합니까? 일단 정자가 이제 마을, 그러니까 자연분랑 마을마다 뭐 한 개나 뭐 두 개 이렇게 많아요. 두 개, 한 개 정도 거의 있는 데가 좀 있기 때문에요. 활용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이 현황도 고민은 좀 돼요. 그러니까 관성적으로 해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마을에 가보니까 정자가 있냐? 우리도 정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를 해주는 게 과연 실질적인 마을에 도움이 될 게 뭐가 있는지, 다른데 타 지자체는 어떤 식으로 전환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예전에는 이렇게 덥지 않았으니까 정자에서 쉴 수도 있죠. 근데 폭염 막 더워져. 그러면 사실상 정자에서 쉬는 시간이나 일수가 줄을 수도 있잖아요. 필요성,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도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사업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사업을 또 하자. 이것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하나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 사업인데 이건 신규 사업인가요?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건 신규 사업이고요.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5천만 원 하고요. 시비 5천만 원에서 그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그 한 저희가 좀 계산한 거는 실제로 10세대 정도 혜택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동당 1,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아니 좋은 사업이긴 한데 이건 선정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진행합니까? 아직 이제 도하고 이제 도 지침하고에 따라서요. 저희가 검토 별도로 하겠습니다. 네. 아직 지침은 내려온 게 네네네. 없나요? 대략적으로 이제 하겠다는 건 나왔는데요. 그 세부 내용은 아직 검토 안 됐습니다. 요거는 좀 내려오면 내역이 어떤 지침이 어떤 건지 좀 네, 알려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